안녕하세요. 서울미즈병원 류의남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리를 몇 달간 하지 않거나 생리량이 너무 줄었다면서 조기 폐경인 것 같다고 병원에 오시는데요. 규칙적이던 생리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생리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경우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기 폐경을 진단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전조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폐경이 오는 나이는 평균 만 5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45세가 되기 전에 월경이 끝난 경우를 이른 폐경이라고 하고 40세가 되기 전에 월경이 끝난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조기 폐경은 전 여성의 1%, 그러니까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30세 이전의 경우도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해서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조기 폐경은 40세 이전의 여성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서 한 달 간격으로 측정된 연속적인 혈액검사상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가 2회 이상 4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중 하나인데요.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극해서 난포의 발육과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원활할 경우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4에서 5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거나 없어지면 더 많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폐경이 되면 난포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40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죠. 폐경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폐경이라는 노화 과정을 이른 나이에 겪는 것이니만큼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50세 전후에 겪어야 할 노화 과정을 40세 이전에 겪게 되는 것이죠. 에스트로겐의 조기 결핍은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의 전신질환 발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은 폐경 이후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에스트로겐은 혈중 지질대사에 좋은 효과를 주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상동맥 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활동도 떨어져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서도 노화가 빨리 진행돼서 위축성 질염 등이 생길 수도 있죠. 임신을 고려했던 분이라면 조기 폐경으로 더욱 임신이 어려워져서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큰 것도 문제입니다. 폐경이 된다는 얘기는 난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지 않지만 난자 배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임신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문제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폐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거나 특정 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몸에서는 조기 폐경의 신호를 서서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기 폐경으로부터 대략 1년에서 2년 전부터는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40세 미만이면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조기 폐경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전조 증상은 첫째, 생리주기의 변화입니다. 서서히 생리주기가 짧아지거나 아니면 길어지는 경우인데요. 보통 여성의 생리주기는 25일에서 45일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여성 스스로 인지하는 생리주기가 있을 텐데요. 생리주기가 27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25일, 23일, 20일 이런 식으로 생리주기가 짧아지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생리주기가 점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생리주기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3개월 이상 무월경입니다. 규칙적으로 생리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불규칙해지다가 4주기 이상 생리를 건너뛰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셋째, 열감입니다. 얼굴이나 목 부위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인데요. 갱년기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뇌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 교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체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식는 경우가 많죠. 이외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거나 잠을 이루기 어렵다거나 우울감을 호소한다거나 질건조증이 생긴다거나 성욕이 저하되거나 관절 통증이 생기는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리를 몇 번 건너뛰거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면서 이유 없이 열감 등의 갱년기 증상이 느껴진다면 조기 폐경의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폐경의 치료법은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자연 폐경 나이인 50세까지 경구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호르몬 치료가 조기 폐경을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목적은 여성 호르몬의 결핍에 따른 증상, 그러니까 열감이나 우울감, 관절통 등의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오는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골밀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방암 발병이 무서워서 호르몬 치료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경의 경우 호르몬 치료로 유방암을 증가시켰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방암 발생의 리스크보다는 골밀도 저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권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조기 폐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기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의 조기 결핍은 폐경 후 여성 건강을 좌우할 만한 큰 위험 요소인 만큼 전조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